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준영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58살, 30년을 일해온 회사에서 곧 물러나야 할 시간. 정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차갑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준영은 은퇴 후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후 10년간 비워둔 그 집에서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주말마다 고향집에 내려가 짐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 빛바랜 사진들, 녹슨 시계들. 하나하나 손에 쥘 때마다 시간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미뤄온 곳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2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마지막 순간에도 잘 살아라는 한마디만 남기셨던 분. 준영은 늘 생각해왔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아니, 어쩌면 사랑할 줄 몰랐던 분이라고. 책장을 옮기던 순간이었습니다.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 먼지를 털어내자 겉면에 떨리는 필체가 보였습니다. 준영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뒤집어 보니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5년 3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딱 한 달 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이 편지는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벽과 책장 사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준영은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치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영아, 이 편지를 쓰는 게 참 어색하구나. 평생 이런 걸 안 해봐서 말이다. 내가 대학 때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화를 냈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라고 소리쳤어. 너는 그때 내가 내 꿈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을 게다. 실은 그게 아니었단다. 나는 내가 나처럼 실패의 쓴맛을 보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야. 내가 다치지 않기를 바랐어. 내가 결국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나는 축하한다는 말 대신 고생 좀 하겠구나라고 했지. 정말 서툴렀다. 자랑스럽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말이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다고, 아버지는 정말 기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준영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35년 전 그날. 손이 점점 더 떨렸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내가 결혼하고 진우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애 키우기 쉽지 않다고만 했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좋은 아버지가 될 거라는 거였는데, 넌 나보다 훨씬 좋은 아버지가 될 거라고 믿었는데. 나는 평생 표현이 서툴렀단다. 내 할아버지도 그랬고 나도 그렇게 자랐으니까. 우리 집안 남자들은 다 그랬어. 하지만 늘 생각했어. 내 아들 준영은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 의사 선생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구나. 이 편지를 직접 줄 용기가 날지 모르겠어. 부끄럽고 어색해서 말이야. 그래서 일단 써둔다. 언젠가는 내가 발견하겠지. 준영아, 너는 아주 잘 살아왔어. 아버지는 늘 내가 자랑스러웠단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자랑스럽지 않은 적이 없었어. 사랑한다, 아들아. 이 말을 평생 못해서 미안하다. 아버지가. 준영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편지 위로 떨어진 눈물이 잉크를 조금씩 번지게 했습니다. 준영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흔들리며 보였습니다. 마치 쓰면서 우셨던 것처럼. 준영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봄볕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20년 동안 어둠 속에 있던 편지가 이제야 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아들의 마음도 이제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준영은 편지를 펼쳐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마치 아버지의 손을 잡는 것처럼. 그러다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23세 자신. 대학교 4학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때 준영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친구 2명과 함께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컴퓨터가 막 보급되던 시절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밤을 새워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3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계획서.
들뜬 마음으로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준영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봐주세요. 제 계획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첫 페이지만 넘기시더니 계획서를 탁자에 내려놓으셨습니다. 10분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공부나 열심히 해서 안정적인 직장 구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영은 그날 밤 자기 방으로 돌아와 사업 계획서를 찢어버렸습니다. 한 장 한 장 찢으면서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며칠 동안 아버지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자신도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하셨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빚에 쫓기며 힘들어 하셨던 시절, 아들이 그런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뿐이었습니다.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였습니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7살 대학원을 졸업하고 드디어 대기업에 합격한 날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집에 달려갔습니다. 준영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 합격했어요. D전자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축하해 주실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근데 대기업도 쉽지 않아. 고생 좀 하겠구나. 준영은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축하 한마디가 없으실까? 왜 기뻐해 주시지 않으실까? 걱정과 우려만 하시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합격의 기쁨이 한순간에 시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것도 사랑이었다는 것을. 아버지는 말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 정말 잘했다라고. 다만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을 뿐이었습니다. 서툰 사랑, 어눌한 표현. 그것이 아버지의 방식이었습니다. 31, 결혼식 날도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식장은 웃음과 축하로 가득했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도 신랑 측 하객들도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건배사 순서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 장가를 갑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준영은 기대했습니다. 아버지가 드디어 자랑스럽다고, 행복하라고 말씀해 주실 거라고. 하지만 아버지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고생이 많겠습니다. 하객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선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영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식이 끝나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버지가 원래 저러셔. 그날 밤 준영은 생각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늘 이러실까? 한 번쯤은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되나? 축복해주시면 안 되나?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말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좋은 남편이 될 거야. 행복하게 살아라.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가정을 꾸리다니 아버지는 정말 기쁘다라고. 다만 그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대신 나온 것이 걱정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표현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억. 20년 전 그날,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 산소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리는 병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아버지는 너무 작아 보이셨습니다. 언제나 크고 강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그렇게 여리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준영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말씀하셨습니다. 잘 살아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영은 고개만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왜 그때 더 많은 말을 하지 못했을까요? 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했을까요? 왜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했을까요? 왜 아버지의 손을 더 꽉 잡지 못했을까요? 준영도 아버지처럼 서툴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닮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준영은 20년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20년이 지나서야 이 편지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자신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자랑스러워 하셨던 것입니다. 다만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었습니다. 준영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봄볕이 창문으로 들어와 먼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준영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들 진우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 22의 청년이 된 아들이 어색하게 웃고 있는 모습. 준영은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도 아버지와 똑같았다는 것을. 진우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음악하고 싶어. 실용음악과 가고 싶어. 진우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좋아했습니다. 학원 레슨을 받으면서 실력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준영은 그게 취미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공으로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준영은 거의 반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음악으로 밥 먹고 살 수 있겠니? 제대로 된 학과로 가야지. 경영학이나 공학 같은 과를 전공해야 해. 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지만 준영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애가 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나중에 이해할 거라고.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 모습이 마치 23 때 사업 계획서를 들고 아버지 앞에 섰던 자신의 모습 같았습니다. 꿈을 이야기했다가 거절당하고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가던 그 모습.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도 그랬습니다. 진우가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해외 봉사활동 가고 싶어요. 캄보디아에서 한 학기 동안 학교 짓는 프로젝트가 있대요. 가도 될까요? 준영은 신문을 읽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영이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해. 영어 성적 올리고 자격증 따고 취업 준비해야지. 요즘 취업이 얼마나 힘든데. 진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빠, 이런 경험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준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됐어? 안 돼.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눈빛도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영은 그때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라고. 그리고 지난달이었습니다. 진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대학원 갈까 해요. 취업보다는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요. 경영학 석사 과정에. 준영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 아빠는 상관없어. 전화를 끊고 나서 준영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애들은 현실 감각이 없어. 빨리 취업해서 경력 쌓아야 하는데. 무관심한 척했지만 사실은 걱정돼서 그런 거라고 자신을 납득시켰습니다. 아들이 안정적인 길을 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도 핑계였습니다. 준영은 진우에게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랑스럽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봐. 아빠가 응원한다고.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준영도 아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서툰 사랑의 대물림. 끊어야 할 꼬리. 하지만 언제나 반복되는 역사. 준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진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신호음. 그리고 통화 연결음. 진우가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약간 놀란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준영이 먼저 전화하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준영이 말했습니다. 진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어디 아프세요? 준영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아프지 않아. 그게 아니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준영이 말했습니다. 진우야, 시간 좀 있니? 아빠가 할 말이 있어서. 진우가 물었습니다. 네? 갑자기요? 무슨? 제가 뭐 잘못했어요? 혼날 일도 저질렀어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고 하면 보통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준영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진우야?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준영이 물었습니다. 너 고등학교 때 음악하고 싶다고 했지? 실용음악과 가고 싶다고 했었잖아.
아빠가 반대했었지?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진우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왜 그 얘기를요? 준영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준영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아빠는 내가 실패할까봐 걱정했어? 내가 힘들게 살까봐 두려웠어? 음악으로는 안정적인 삶을 살기 어렵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핑계였어? 사실은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해야 했습니다. 준영이 말했습니다. 사실은 아빠가 표현을 못한 거야. 내 재능을 아빠도 알고 있었어. 내가 피아노 칠 때 얼마나 행복해하는지도 봤어. 그런데 그걸 말로 못했어. 자랑스럽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빠?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영이 말했습니다. 내가 뭘 하든, 음악을 하든, 봉사를 가든, 대학원을 가든, 회사를 다니든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워. 늘 그랬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자랑스럽지 않은 적이 없었어. 다만 아빠가 그 말을 못했을 뿐이야. 전화 너머로 진우의 울먹이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영이 말했습니다. 진우야, 대학원 가. 아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봐. 그걸 해. 아빠가 돕게. 옆에서 응원할게.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하지 못했던 말. 하지만 이제는 해야 할 말. 준영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아들아. 아빠가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해. 전화 너머로 진우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아빠, 저도 사랑해요. 저도 늘 알고 싶었어요. 아빠가 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준영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진우야. 정말 미안하다.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괜찮아요. 지금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숨소리만 들리는 침묵. 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영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지만 이상하게 머리가 맑았습니다.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린 것 같았습니다. 준영은 아버지의 편지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편지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어둠 속에 있던 편지가 이제야 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자신도 편지를 써야겠다고. 아들에게 전할 편지를. 준영은 동네 문구점에 갔습니다. 좋은 편지지를 골랐습니다. 옅은 크림색 편지지와 정성스러운 봉투. 젊은 점원이 물었습니다. 선물용이세요? 준영이 대답했습니다. 아들에게 줄 편지입니다. 집에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펜을 들었지만 선뜻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첫 문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어색하고 부끄러워하시면서도 용기를 내어 쓰셨을 것입니다. 준영은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나갔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우에게,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남긴 편지를 어제 발견했다. 20년이 늦었지만 그 사랑을 이제야 받았어. 할아버지는 평생 아버지를 사랑하셨지만 표현하지 못하셨던 거야. 나도 할아버지를 닮았구나. 너를 사랑하면서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어. 내가 음악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아빠는 반대했지. 미안하다. 사실 아빠는 내 재능을 알고 있었어. 내가 피아노 칠 때 얼마나 행복해하는지도 봤어. 너의 손끝에서 나오는 음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알았어. 다만 세상이 너를 힘들게 할까봐 두려웠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 알았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내가 가장 빛난다는 걸. 그게 내 인생이라는 걸. 아빠의 두려움 때문에 내 꿈을 막을 권리가 없다는 걸. 너는 아빠의 자랑이야.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대학원에서 내가 배우고 싶은 걸 마음껏 배워라. 아니면 정말 하고 싶었던 음악을 다시 시작해도 좋아. 무엇을 하든 아빠는 옆에서 응원할게. 이번에는 제대로. 사랑한다, 진우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아버지가. 준영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진우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를 조심스럽게 액자에 넣어 책상 앞 벽에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 이어지는 사랑. 서툴지만 진실한 사랑. 늦게 전해졌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사랑의 증거. 주말이 되었습니다. 진우가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진우를 보며 준영은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의 진우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우가 물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준영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반가워서. 준영은 책상에서 편지를 꺼내왔습니다.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준영이 말했습니다. 이거 읽어봐. 진우는 놀란 표정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진우가 물었습니다. 편지예요? 준영이 대답했습니다. 응. 아빠가 너한테 쓴 편지야. 진우가 편지를 읽는 동안 준영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진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편지를 끝까지 읽은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빠. 진우가 준영을 껴안았습니다. 준영도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얼마 만에 포옹일까요? 아들이 이렇게 컸는데 언제 마지막으로 안아봤을까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이 편지 평생 간직할게요. 준영이 말했습니다. 아빠야말로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영은 진우를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준영이 말했습니다. 이게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쓴 편지야. 어제 발견했어? 진우는 액자 속 편지를 조심스럽게 읽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필체, 할아버지의 마음. 진우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빠를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준영이 대답했습니다. 응. 아빠는 몰랐어. 20년 동안. 진우가 준영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영은 깨달았습니다. 58해를 살면서 처음으로 사랑은 때로 서툴고 어눌한 모습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포옹이 아니라 걱정으로, 축하가 아니라 우려로 전해지기도 한다는 것. 하지만 그것이 진심이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닿는다는 것을. 비록 20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마음과 마음이 만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준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을 견뎌낸 나무들이 새순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준영의 마음에도